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해외 시장은 S&P 500이 신고가 나는 모습들이었고요. 나스닥은 신고가를 쓰러 가는 모습들, 열심히 정고점을 향해 가는 모습들이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신고가를 벌써 달성을 하고 조금 이제 조정 중인데, 이런 상황들이 해외 좀 악재 속에서도 신고가가 나고 기술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국내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내 시장이 이런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야, 해외든 뭐 우리나라든 진짜 불장 같은데,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라든지 기술주들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국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네. 백신이 있었는데, 음, 일단 이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혈전 문제가 원래 있었던 부분이었고, 네네네. 새롭게 이제 존슨앤존스에서 음, 얀센이 이제 계열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쪽에서 개발한 그 백신이 음, 또 드물게 음. 혈전에 대한 문제를 또 일으켰어요. 아하, 이 혈전이 계속 네네. 문제군요. 네네. 그게 근데 또 여성 쪽으로 또 집중되는가 봐요. 음, 이제 젊은 여성들을 대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음, 또 이게 680만 건 정도 접종을 했는데 6건 네네. 정도 나온다니까 사실은 뭐 미비한 수준이긴 한데, 굉장히 미비한 수준인데요, 그죠? 네네. 그래도 이게 이제 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 이제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뭐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뭐 2,800만 건, 음, 네, 그런 정도의 백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음. 안 맞아도 상관없다. 아, 존슨앤존슨 안 맞아도 다 대체제가 있다. 네네네. 예.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 일단, 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죠. 네네, 네, 맞아요. 왜냐면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아직은 충분히 뭐죠? 확보가 안 된 그렇죠. 상태에서, 예. 다른 거라도 맞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음, 것도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되는데, 미국은 전혀 관계가 없었던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주가가 일단 하락 출발했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네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세게 치고 올라간 이유는 네. 국채 금리가 음. 또 하락 안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아, 얼마 전까지 네, 1.7%를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건 그렇죠. 아닌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예. 1.62인가 그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기술주들이 또 살맛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스닥이 14,000에 거의 가깝게 다가섰죠. 그리고 네, 4포인트 빠지네요. 네네. 3.9% S&P 빠지네. 500은 네네. 신고가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시장 상황은 음, 나쁘지 않아요. 미국 음, 상황이고 뭐 다 나쁘지 않은데 이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만 우리나라 쪽에 조금 민감한 게 들어와서 음. 뭐 백신이나 뭐 국내 백신 개발 기업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뭐 치료제 쪽 네네.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조금 발생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음, 뭐 보면 코스닥이라든지 어제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간 이유가 네. 이 백신 바이오 쪽에 음, 종목들 매수가 좀 됐었던 부분이 좀 음.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네네네. 뭐, 국내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코스닥이 뭐, 마의 천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연초에 지금 1007포인트를 찍고 나서 한동안 네네. 고생을 했다가, 지금 오늘 또 신고가를 장중 이제 1016포인트를 달성을 하면서 또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고, 또 코스피도 은근슬쩍 열심히 지금 따라 올라오면서 오늘도 양봉으로 3182로 마무리되었는데, 네. 양시장 모두 대형주는 어차피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좀 물린 것들을 만회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소형주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게 되면 네네. 또 반대급부적인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것들도 따라가시는 것은 금물 좀 해야 되겠고요. 음. 근데 어쨌든 뭐 신고가고 잘 네네. 올라가고 하니까 별 네네. 문제 없어 음, 보이는데 음. 이 역시 뭐 중소형주 쪽에 계속 강세가 나타나는 거고 이제 정책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네네. 형태로 좀 진행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음, 또 한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오늘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LG하고 SK 합의 이후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음,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음. 사실 수급 동향을 좀 보게 되시면 네네. 어제 그저께부터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금융 투자가 따라 올라오거든요. 아, 금융투자가 네. 지금 어제, 오늘이어서 지금 한, 근 9천억 정도 매수를 계속 하고 매수 있네요. 많이 네네네. 해주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금융 투자는 알고 계시지만 이제 단기성
매매라는 말이에요. 음. 근데 오늘 약간 수급이 좀 이상했던 게 네네. 연기금은 계속 팔아치우고 있고 예.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고 들어서면서 금융투자가 막 치고 올라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감이 된 모습이 금융투자가 위로 팍 치솟고 음.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떨구는 그런 네네. 형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있고요. 네네네. 외국인과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 쪽에서 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를 통해서 음. 주가를 조금 띄우겠다. 음. 이런 쪽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네네.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될 것 네네. 같고, 개인들이 또 여기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음. 단계 또 올라왔을 때 차익 매도가 쏟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아,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네네.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뭐 지금 배터리도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뭐 맞아요, 맞아요. LG화학이나 뭐 SDI나 이런 것들도 음. 아직 회복이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네, 아직 뭐 맞아요. 10% 이상 올라가야 되죠. 근데 네. 시장은 이미 전고점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상황 보시면은 사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음. LG화학도 그렇고 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직 지금 보시면 대형주나 그런 것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는 상태죠. 아직 본전이 안 왔으니까 이거 재미가 그렇죠. 없죠. 네네네. 그런 근데 상황에서 지수는 뭐 신고가 나오는데 아직도 네. 계좌는 마이너스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타개하려면 계속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계속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네. 한 종목에 많이 투자해서 집중 투자해서 바닥에서 잡으시면 상관이 없고 아니면 중간 지점은 상관이 없는데 늘 이제 위에서 잡는 꼭지점, 게. 예, 네. 위에서 잡을 때가 항상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소액이시기도 하고 또 대형주니까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뭐 공교롭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이런 식으로 대형주 시총 상위만 쓸어 담으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나름 분산을 했는데 음. 그게 다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재미가 되게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초반에 다들 그렇게 하시는 실수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기다리겠다 하면은 뭐 또 이제 돌아올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끝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죠.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중간에 그게 항상 네. 문제예요. 마음이 네네네. 흔들리는 거. 그것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음. 일단 그래도 뭐 장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으니까 네네네. 뭐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끝까지 밀고 가시려면 한번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시고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대형주도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폭이 미비한데 네. 코로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백신 문제가 생기니까 네. 또 4차 유행이 나온다. 그래서 또 비대면 간다 이랬을 때 오늘 교육주가 굉장히 또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뭐 네. 바이오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뭐 맞아요. 화상 네. 뭐 이런 쪽도 다 그렇고 뭐 그렇게 해서 다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사실 네네네. 이번 뭐 4차 대유행 해봤자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뭐 역대급으로 커질 것이다 얘기하지만 네네. 실제로 또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일단 백신 접종을 일단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이 이제 처음에 있었던 부분보다도 이제 개인 방역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철저해지고 있고 네네.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딱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네네. 됩니다. 근데 이게 노는데 너무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억눌렸던 마음들이 좀 있는가 봐요. 아, 보복 네. 뭐 심리라고 해야 되나? 뭐 보복 보상 심리 뭐 이런 심리입니까? 것들로 해서 네. 네, 그렇게 그냥 술들을 많이들 드시고 네. 또 밤 늦게까지 또 이렇게 막 문 닫았는데 또 그걸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드시고다가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고 하는데 조금만 좀 참으시면 되지 네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계속 참으라는 얘기만 드리니까 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동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뭐 대형주를 꼭지에 잡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대형주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누차 말씀드리면 왔다 갔다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주가 급등 나온다 교육주 갔다가 또 저쪽에서 반등이 또 나오니까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자리 지키고 계시면은 그쵸.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다음에 투자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해외 시장, 국내 시장 살펴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뜨거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 뜨거운 곳이 내가 가진 곳이 뜨겁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잘 살펴보신 후에 투자 계획을 잡으셔서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자빠 주식학교 팟빵과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